안녕하세요. 교양민법 10주차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지난주까지는 임대차에 대해서 배웠죠. 매매도 배웠고 임대차도 배웠는데 임대차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분량을 잡았어요. 시간도 그렇고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특히 우리 학생들이 현재 당하고 겪을 수도 있는 법률 문제이기도 하고 졸업하더라도 어쩌면 매매보다도 더 일찍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계약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실은 임대차를 분량을 좀 길게 잡아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비대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함할 때 크게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죠. 한 3가지 유형으로, 그죠? 하나는 매매형 계약이 있다고 했고, 둘째 대차형 계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셋째 노무공급형이라는 형이 있죠. 근데 매매형은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뭐 증여가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소유권이 이전이죠. 이전. 그리고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무공급형은 글자도 고용이라든가 유임이라든가 도급이라든가 유임, 뭐 여행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이 수반되는 거겠죠. 그럼 지난주에 배운 임대차에 의해서 오늘 배울 소비대차는 당연히 대차형 계약이겠죠. 그럼 대차형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대차형 계약은 글자 그대로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빌리다 빌려주다예요. 빌리고 빌려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죠? 반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겠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돌려줘야 되죠. 그지?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반환을 전제하고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넘어가는 매매형 계약과는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매매형 계약에서는 반환이 전제되지 않죠. 그렇죠? 반환이 전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전제하는 대차형 계약과 전제하지 않는 매매형 계약은 구별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대차형 계약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첫째,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배울 소비대차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3가지 모두 반환을 전제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반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빌린 물건 그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빌린 상태 그대로. 빌린 물건 그대로. 빌린 상태 그대로. 그래서 집을 빌리면은 집을 그대로 반납해야 되죠. 다른 거로 반납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땅을 빌려 썼으면 땅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겠지. 다른 걸로 또는 뭐 변형해서 받고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빌린 물건 그대로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임대차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즉 유상이냐 무상이냐예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예요. 사용료는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무상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요? 편무 계약이죠.
임대차는 뭐냐? 사용료가 있는 차임이라는 그것이 월세든 보증금이든 뭐든 간에 연세든 간에 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구별돼요. 그러나 빌린 물건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거예요. 이에 비해 소비대차는 뭐냐?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유권을 이전해줘.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사용대차, 임대차에서는 반환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빌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임대인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린 사람은 사용 소유권만 자기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 무엇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은 빌린 물건 그 물건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같은 질의 같은 물건의 양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비란 자, 소비대차는 소비라는 뜻이 있잖아요. 소비는 뭐 써서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써서 없을 정도면 소유권이 넘어오야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써서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써서 없앨 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예요. 대신 나중에 반환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 물건을 써서 없어졌으니까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같은 동종의 동질의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소비대차는 성립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죠? 즉 대체물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기타 대체물만이 소비대차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친구한테서 돈 빌리는 거, 옆집에서 쌀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소비대차의 유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알게 됐죠? 자, 소비대차는 소비를 전제로 한다. 그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소유권만 넘겨오는 사용대차, 임대차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소비대차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소비대차는 도대체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또는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소비대차는 공짜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대가를 지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거야. 돈 무료로 빌리는 거야. 이자 없이 빌리는 거예요. 돈. 이해되셨죠? 이것은 당연히 증여랑 비슷하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편무계약이자 무슨 계약이다? 무상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약정할 수도 있어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이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쌍무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 되는 것이죠. 즉 소비대차는 쌍무도 되고 유상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이 된 편무로 되기도 하고
무상으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공짜, 즉 이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자를 지급을 원할 때는 별도로 이자라는 특별한 약정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특약을. 당연히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용대체는 무조건 편무, 무상.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 쌍무. 그런데 소비대체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편무일 수도 있고 쌍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원칙이냐, 이자를 지급받고 싶을 때는 이자 약정을 특약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약간의 서양에서 유래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적 사상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업, 소위 말하는 돈 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도덕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빌리더라도 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다만 이자를 지급하고서도 빌리고 싶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정말 급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별도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소비대차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냥 원칙적으로 무이자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과 금전 거래할 때 이자 약정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나중에 받고 싶다 여러분이 빌려줄 때 그때는 반드시 이자 약정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연 5%를 한다든가 1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월 10만 원으로 한다든가 2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자는 못 받는 거예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자부 소비 대차. 이자 약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자가 붙어 있는 소비 대차를 이자부 소비 대차라고 해요. 이 이자부 소비 대차에 있어서 이자의 문제점과 이에 관계되는 우리의 특별법, 이자 제한법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자 약정을 하거든요. 이제는. 알겠죠? 자본주의 시대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 소비대차는 돈 빌리면 당연히 이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자가 흔하잖아요. 흔하잖아.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